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축식주의자 유튜브 채널이 무려 1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몇 개월 동안 구독자 세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영상도 올리고 또 글도 많이 쓰고 커뮤니티 글 포함해서 쇼츠도 올리고 여러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영상을 올리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 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어떤 주제냐 하면은 Kick Up to Glory 2002 월드컵 개최 비화 1탄입니다. 네. 정말 이전에 준비하던 영상들과는 좀 약간 색다른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2002 월드컵 하면은 정말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을 훌륭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죠. 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2002 월드컵의 열광적인 순간과 환희는 알고 있지만 이 월드컵이 어떻게 해서 개최되었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으니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990 년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 월드컵이 열렸던 1930년 우루과이부터 1994년 미국 월드컵까지 15 번의 이렇게 월드컵을 열리는 동안 무려 멕시코, 미국을 제외한 남은 국가들은 유럽 또는 남미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유럽과 남미 위주로 피파 월드컵이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럽과 남미가 아닌 다른 대륙 안배 차원에서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월드컵을 한번 개최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그 장면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은 피파 월드컵 개최지 등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소외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 같은 곳에서도 월드컵을 한번 개최할 때가 되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여론에 맞춰서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죠. 우선 첫 번째, 피파 월드컵 대회를 개최할 정도의 국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축구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그 관심에 걸맞는 실력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찾고 있었는데 두 국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당시 1990 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발전하는 국가들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심지어는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있다 보니 이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월드컵을 개최하겠구나.'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 일본 모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를 그리고 일본도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를 각자 이렇게 열면서 경쟁 구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월드컵 조직위를 제일 먼저 결성했습니다. 1989년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개최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 아래 월드컵 조직위를 결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비교적 늦은 시기였던 1994년에 돼서야 월드컵 조직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늦게 결성된 거죠?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도 사실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월드컵 개최에 대한 생각이 모아지면서 이제 월드컵 조직이라는 것도 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사실 미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삼촌 세대들이라면 이 캐릭터가 뭔지, 그리고 이 캐릭터가 뭘 뜻하는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꿈돌이고요. 그리고 이 꿈돌이는 1993년에 열렸던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3년 대전 엑스포라는 정말 세계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쓴 나머지 94년에 되어서야 월드컵 조직위가 결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피파 회장은 주앙 아벨란제였습니다. 브라질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친일 언사였죠. 막 휴가도 일본으로 다녀온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그야말로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사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유럽과 남미에 치중된 월드컵 개최지를 이제 다른 국가, 아시아 같은 걸로 펼치자는 그런 의도에는 사실 아벨란제의 친일적인 행각도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런 발언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개최안이 가장 좋고 한국은 전쟁 위협이 있다면서 대놓고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거를 싫어하고 경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고 짜증날 법한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펠레,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레전드 선수죠. 펠레도 브라질 출신이었는데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단독 개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던 찰나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조국으로 두고 있는 레전드 선수 마라도나였습니다. 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요.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과의 관계랑 거의 똑같을 정도의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이 일본의 단독 개최를 미니까 아르헨티나랑 마라도나가 경쟁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질과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네. 이 사진은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월드컵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를 또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보카 주니어스와 K리그 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뭐 겉으로만 보면은 친선 경기고,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과 마라도나 선수가 같이 사진을 찍는 걸 봐서 뭐 친선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친선전은 2002 월드컵 한국 유치를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친선전이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일본이 제일 먼저 조직위를 결성하고 월드컵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라도나가 한국을 지지하게 된 것은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마라도나 선수가 뛰었던 경기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 이후 처음으로 복귀한 공식전 경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그야말로 여기에 쏠렸습니다. 정말 축구사의 레전드로 남을 마라도나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 징계에서 벗어난 첫 경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리게 된다? 더군다나 아르헨티나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경기를 치른다? 이거는 누가 봐도 노린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각자 월드컵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피파 회장의 노골적인 지지와 그리고 브라질의 레전드 스타
펠레의 지지로 일본이 앞서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일본을 당황하게 하는 논리를 펴냅니다. 그것은 바로 월드컵 진출을 한 번도 못 해본 국가가 월드컵 개최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나오는 순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1954년, 1986년, 1990년 그리고 뒤에 있는 1994년 월드컵에 4번이나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단 한 번도 월드컵 진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월드컵 2002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한 때 기준으로는 월드컵 진출 경험이 없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 국제 축구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을 한 번도 안 가본 국가가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논리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남미의 여론도 사분오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본을 지지하는 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지지하는 아르헨티나 여기에 맞춰서 남미 국가들도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아르헨티나랑 혈맹 수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던 우루과이는 한국 편을 섰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랑 원수지간이었던 칠레는 일본 편을 서기 시작했고요. 또 칠레랑 사이가 안 좋았던 페루, 볼리비아는 경쟁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루를 싫어했던 파라과이는 일본 편으로, 그리고 에콰도르도 마찬가지로 볼리비아, 페루랑 안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경쟁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는 이 상황에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남미의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라진 남미의 여론과는 별개로 남미 쪽 피파 집행위원 5명은 일본을 뽑기로 미리 합의를 본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유럽 축구 연맹 UEFA의 등장이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벨란제 회장의 출신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브라질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어디입니까? 남미입니다. 사실 아벨란제 회장 같은 경우는 남미 출신 최초의 피파 회장이라는 그런 직위를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아벨란제 회장 쪽으로 쏠려 있던 그 남미 쪽으로 쏠려 있던 축구계의 권력을 다시 유럽 쪽으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유럽 축구 연맹은 아벨란제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란제가 오랫동안 해먹었거든요. 거의 10몇 년이 넘어 20년 가까울 정도로 장기 독재를 하던 상황에 염증이 제대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축구 연맹이 아벨란제 피파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한일 공동 개최였습니다. 한일 공동 개최를 제안했죠. 그리고 아프리카 축구 연맹 역시 이러한 유럽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불리해진 쪽은 일본이었죠.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가 유럽 편을 든 걸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품을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994년 월드컵 개최권을 두고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미국이 경쟁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94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아프리카의 모로코도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개최지라는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정말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대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업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피파라든지 축구의 상업화를 가열차게 주장해왔던 아벨란제 밑에서는 상업성이 타 대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가 앞으로 계속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벨란제를 견제할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이렇게 편을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 단독 개최 입장을 고수하던 정몽준 당시 피파 부회장도 만약에 피파 집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다면 공동 개최에 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되었죠. 난리가 난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일본의 단독 개최가 유력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황이 점점 역전되어서 본인들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표에 아프리카표에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지면 본인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머지 결국 일본은 한국과 그리고 유럽이 제시했던 단독 개최가 아닌 공동 개최를 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2002년 피파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은 공동 개최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정말 실무진들의 협의 끝에 그리고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져갔고 일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져갔습니다. 우선 한국이 가져간 내용을 보면 개막식, 개막전, 본선 조추첨식 3, 4위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 공식 명칭 우선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2 피파 월드컵 코리아 재팬이라고 이렇게 국제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예선 조추첨식, 폐막식과 결승전, 그리고 IBC 국제방송센터 기술조정센터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일련의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자면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 전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그리고 또는 일본을 이렇게 지지하게 된 다른 나라들의 사정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을 좋아해서 지지했다라기보다는 본인들 국가 그리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국가, 좋아하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외교전만큼이나 정말 치열했던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어떠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재밌고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보답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등은 저 축식주의자가 계속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